여름방학이 다가올수록 부모님들의 고민도 커진다. 우리 아이 치아 교정 언제 시작해야 하고 또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실제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치아 교정을 위해 치과를 찾는 부모님이 많다고 하는데 치아 교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치아 교정의 적기에 대해 알아본다. 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치아 교정을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예치과 박진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미의 기준도 바뀌고 선호하는 얼굴형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단 한 가지, 고르고 가지런한 치아만큼은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는데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정상교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치과 교정과 전문의 박진서라고 합니다. 금방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가지런하고 고른 치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정과를 찾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야는 심리적인 관점이죠. 그렇지만 치과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치아를 가지고 잘 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기능과 건강의 관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나 그 가족분들께서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제가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대 선조님의 그 특별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치아 상태가 아주 훌륭하고 주변의 잇몸뼈도 균일하게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잇몸뼈의 상황으로 봐서 이분은 청년기를 지나고 아마 장년기에 해당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지만 치아 상태가 너무나 좋고 이 마모된 것이 없이 아주 좋은 치아와 그리고 잇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이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저희들은 정상교합이라고 합니다. 정상교합을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합을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개개의 치아들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치열은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음식을 씹는 과정 중에서 위아래 치아들은 서로 쓸데없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맞물림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창골에서 찍은 나무들입니다. 왼쪽에는 매우 경사진 채로 쓰러져 있고 오른쪽의 목백년은 아주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분다면 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목백년 나무가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개개의 치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러진 치아에 비해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바로 세운 치아들은 이 음식을 씹는 힘에 잘 저항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내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바로 서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위의 치아는 약간 바깥쪽을 향해서 경사가 져 있고 아래 치아들은 약간 안쪽을 향해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 치열은 아주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이룬다입니다. 자, 수백 년 동안 버텨내고 있는 돌로 된 성문입니다. 이 성문이 주변에서 가해지는 무거운 하중을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주변의 하중을 서로 분산시켜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치열도 아주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힘들을 서로 분산시킴으로써 오랫동안 스스로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 헝클어진 치열에서는 주변의 힘들이 더욱더 이 치열을 헝클어지게 만들게 될 겁니다. 속으로 들어간 치아들은 자꾸 더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돌출이 된 치아들은 자꾸 더 튀어나오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저작중 위아래 치아들은 서로 쓸데없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잘 맞아야 한다입니다. 제가 사발에 참깨를 넣고 절구질을 해봅니다. 이 절구가 절구통에 든 참깨를 직접 받는 식의 충돌은 잘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쓸데없는 충돌을 한다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그릇이 튕겨져 나가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아에서도 이러한 파괴적인 충돌을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정상교합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교합의 경우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턱을 움직이게 됩니다. 턱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속에서 치아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그림은 좌우 턱관절이 편안한 위치에서 치아를 담은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 중심 위치를 다른 말로 중심교합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심위는 음식을 씹기 위한 첫 출발점이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점으로서 음식을 부수는 위치가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씹을 때 그 효율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턱을 음식물이 있는 쪽으로 비틀어서 다물게 됩니다. 이런 척방 운동을 하면서 한번 음식을 씹을 때 더 많은 음식물을 씹어내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음식을 씹을 때의 동작입니다. 송곳니만 부딪히고 어금니들은 부딪히지 않죠. 저러한 상황을 견치 유도 기능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송곳니를 갈아 놓아서 어금니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러한 충돌을 파괴적인 충돌,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러한 견치 유도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위의 송곳니가 아래의 송곳니를 절반 정도로 덮고 있어야 하며 어금니들은 2대 1의 관계로 어긋나 있어야 합니다. 어긋나 있다고 어금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니들은 위의 앞니가 아래의 앞니를 2-3mm 정도로 포개고 있습니다. 2-3mm 정도로 포개어진 위아래 앞니들은 절취유도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어금니들이 닿이지를 않고 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금니들은 견치유도와 절취유도 기능을 통해서 중심위에서만 서로 접촉을 할 뿐 중심위를 떠난 위치에서는 위아래 어금니들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남북한 군인들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면 서로 웃으면서 좋은 대화를 하겠지만 판문점을 벗어나서 만난다면 서로 싸우게 되겠죠. 이렇게 치아들도 중심위에서만 만나야지 그 기능을 다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중심위를 벗어나서 만난다면 이 치아들은 서로 손상을 입히는 좋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자, 어떤 환자에서 중심위에서 맞물림을 보고 계신데요. 서로 평화롭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음식을 씹는 턱 운동 과정에서 이 어금니들은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머리를 식탁을 향해서 한 30도 정도 더 기울인 채로 음식을 씹게 됩니다. 이래서 어금니들은 약 30도에서 45도라는 아주 급격한 경사면에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때 경사면에서 충돌하는 어금니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을 받게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서로 쓸데없이 부딪히는 어금니들에서도 위의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의 등 쪽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어금니에 비해서 아래 어금니가 훨씬 더 많이 앞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 충격을 받으면서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어금니들이 있을 때 이미 헝클어진 앞니들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더 심하게 많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아래 앞니들이 더 헝클어지면서 돌출되는 경우 위 앞니들도 그에 따라서 돌출되거나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을 만들게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씹는 중심위에서 정상적인 씹는 근육들의 기능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육은 수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중심위를 벗어난 척방 운동 시에 어금니들이 쓸데없이 충돌을 할 때는 모든 근육들이 아주 심하게 수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축력은 어금니들을 손상시키거나 씹는 근육이나 턱관절을 손상시키는 데 이용이 되겠죠.
이분의 마주치는 어금니들이 서로 이렇게 손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어금니들이 음식을 씹는 턱 운동 과정에서 쓸데없이 서로 많은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교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또 얼굴형까지 변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부정교합으로 치아와 또 잇몸뼈의 상태가 안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예, 그렇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2007년도에 저에게 왔다가 2019년도에 다시 저를 찾아온 여성 환자분의 치아 사진입니다. 2007년도에 이 송곳니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치아들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2년이 지난 2019년도에 내원하셨을 때에는 어금니들이 많이 손상이 된 것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악의 척방 운동 중에 어금니들이 쓸데없이 충돌하는 부정교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인데요. 역시 많이 충돌하는 어금니들은 심하게 손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치아가 왜 이렇게 심하게 손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척방 운동 시에 부딪히는 힘에 의해서 치아들은 꺾이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치경부 쪽에서 꺾이는 힘을 받을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심하게 패이게 되겠고, 씹는 교합면 쪽에서 꺾이는 힘을 받게 되면 치아들이 손상된 쪽으로 음식물과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충치가 야기됩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예인데요. 매우 가지런한 치어를 가지고 있지만 송곳니들의 포개어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턱을 옆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들이 전부 다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분의 치아들을 보면은 어금니들이 심하게 패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 치아와 부딪히는 위의 치아는 잇몸뼈가 다 흡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분은 치과 치료를 아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아래 송곳니들의 맞물림이 깊지 못해서 기원치 유도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아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부딪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나는 풍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치 유도 기능 그리고 기원치 유도 기능을 잘 복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정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턱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러한 기능이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교정 치료가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정교합도 상태에 따라서 1급으로 3급으로 나뉜데요. 원장님, 특히나 이 옆모습을 보면 예.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솔직히 제 옆모습은 어떨지 좀 궁금해요. 한번 봐주세요. 예. 네. 아주 호감형이신데요. 제가 굳이 흠을 잡으라면 코 양쪽 부분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그래서 예. 위턱이 약간 작을 수 있는 3급형과 유사한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아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부정교합은 반드시 치료해야만 되는 그러한 질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위아래 턱과 치아는 비교적 자기 위치에 있지만 많이 돌출이 되었거나 흥컬어진 치아들을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점에서 보시면 송곳니나 앞니의 맞물림이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턱을 옆으로 움직일 때 과잉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해서 송곳니의 맞물림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았고, 어금니는 2대1의 관계를 맞추어 놓았죠. 송곳니가 매우 긴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턱을 움직여서 음식물을 씹을 때 어금니들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위턱이 아래턱보다 전방에 놓이는 2급 부정교합을 보고 계십니다. 2급 부정교합이란 위의 턱이나 치아가 아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방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어금니들이 1대1의 맞물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대1의 맞물림에서는 하악이 척방 운동을 할 때 어금니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치료 후에 송곳니의 맞물림을 좋게 해서
척방 운동 시에 어금니들이 부딪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급 부정교합인데요. 3급 부정교합은 위턱과 치아가 아래의 상대방에 비해서 후방에 놓이거나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상악골 확장술이라는 위턱을 발달시키는 장치물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앞니를 전방으로 나오게 했지만 오히려 치아들은 더 뻗어지지 않고 송곳니나 어금니의 맞물림도 아주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주변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또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장님,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로 숨쉬기 어렵고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코 내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고 물론 코를 통한 호흡도 잘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턱에 담기는 치아들이 덧니로 배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송곳니가 특히 덧니로 많이 되면서 어금니들이 많이 부딪히는 이러한 부정교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상악골 확장술을 잘 활용을 할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서도 송곳니나 어금니들의 맞물림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이 많이 튀어나온 돌출형 개방교합의 정례입니다. 이분의 경우 위아래 턱뼈가 비교적 정상적이지만 입 부위가 워낙 돌출이 되어서 아래턱이 무턱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턱의 크기가 비교적 정상이면서 돌출인 경우에는 물론 위아래 작은 어금니를 제거를 하고 발치 교정을 진행을 하여서 송곳니나 어금니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도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치아들은 바로 서 있고 전체적으로는 매우 부드러운 아치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죠.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안면골 변형과 부정교합을 치료한 정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 화면 속에 보이는 가늘고 긴 코 선반을 이렇게 크게 붓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코 선반 주변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고 주변의 공기가 잘 소통되지 못할 때 위턱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턱에 맞지 않는 아래턱은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턱관절을 좋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턱관절의 흡수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아래턱이 뒤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부 성형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치아에서는 턱이 뒤로 밀려 들어가면서 앞니 쪽에 심한 개방교합이 나타나서 위아래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턱관절이 정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비대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자라지 못한 위턱이 매우 좁은 것을 보이고 있고 아래턱은 왼쪽으로 비대칭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금니들은 턱 운동을 할 때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많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래 어금니들이 안쪽으로 쓰러져 있거나 어금니들의 마모가 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에서도 좁은 상악골을 성장시키기 위한 상악골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그래서 위턱을 많이 넓혔죠. 아래 쓰러진 어금니들도 비교적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이룰 수 있었고 위의 앞니들이 아래의 앞니들을 적절히 포개고 있으면서 음식을 씹는 척방 운동 시에 어금니들이 잘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흔히 주걱턱이라고 불리는 반대교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원장님, 양악수술만이 답인가요? 아니면 좀 치아 교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매우 심한 골격적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심미적인 개선과 정상적인 교합을 얻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악골 확장술을 시행을 하면서 그림에 보이는 정례처럼 반대교합을 정상적인 맞물림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대칭인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송곳니나 어금니의 맞물림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쓰러진 어금니들을 전부 다 바로 세웠고 위아래 송곳니들의 맞물림이 매우 긴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아랫입술이 상당히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비교적 심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웃음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악골 확장술을 통해서 저러한 치아와
안무의 개선도 얻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점은 비강 속에 비도를 확보를 하면서 많이 커진 코 선반이 생리적인 형태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자들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에서 코호흡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가장 어린 환자분인데요. 5세 5개월입니다. 이 소아는 코에 비염이 심해서 코로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위턱의 발육이 부진해서 위아래 앞니들이 반대교합과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 11월에 상악 확장 장치와 전방 성장 장치를 착용을 했고 2달 반 뒤에 반대교합이 개선이 되었고 환자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아이들 방학 기간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치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 치과 교정의 적기가 언제일까? 과연 언제 교정하면 좋겠습니까? 예, 부모님들께서 소아의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특히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중요한 시기는 만 7세경과 만 11세경이 되겠습니다. 만 7세경에는 위 대문니가 절반 정도 내려온 시기로서 앞니의 반대교합이 관찰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로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시기는 최대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최대 성장기란 전신적인 골격뿐만이 아니고 안면 골격이 성장하는 시기로서 여아의 경우 10.5세에서 14세, 남아의 경우 12.5세에서 17세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최대 성장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안면 골격도 많이 자라게 되는데 이때 안면 골격의 부조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정 전문가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1세경, 여아의 경우 만 11세보다 약간 어려도 좋겠고 남아의 경우 만 11세에서 12세경에는 꼭 교정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5세 5개월 된 소아에서 상악골 확장 장치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소아가 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아인 경우에는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8, 9세, 10세가 되었어도 그 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치과 치료는 좀 더 늦출 수 있겠지만 치과 치료를 늦추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치아 교정 때문에 고민인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치아 교정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자녀와 함께 치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예치과 박진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천우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